대기업 임원 퇴직 후 무너진 인생. 퇴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충격적 진실. 대기업 임원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며 쌓아온 커리어. 하지만 은퇴 후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과 좌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은 성공적인 퇴직은 그저 현재의 위치나 경제적 여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퇴직 전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려 합니다. 1.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철저한 준비. 대기업 임원이라는 직책은 높은 연봉과 풍요로운 혜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원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고정된 월급에서 벗어나면 수입이 갑자기 끊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재정 관리에 실패가 생기기 쉽죠. 예를 들어 퇴직 후 고정된 연금만으로 생활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김모 씨는 자녀의 결혼 비용과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부분을 과신했고 과거의 임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소비를 지속했죠. 김모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에는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례죠. 2. 정체성의 혼란과 목표 설정의 중요성.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퇴직 후 갑작스러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오랜 기간 대기업의 핵심 임원으로 일하며 쌓아온 위치와 역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위축과 함께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모 씨의 경우 퇴직 후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무기력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임원으로서의 자존심과 권한이 사라지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됐다라며 심리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자원봉사활동과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시작했죠. 이처럼 퇴직 전에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확장.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맺은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말고 외부의 인간관계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많은 임원들이 퇴직 후 느끼는 큰 충격 중 하나가 고립감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높은 위치는 여러 관계를 형성하게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관계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모 씨는 퇴직 전까지 회사 내에서 두터운 인맥을 자랑했지만 퇴직 후 그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단절되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새로운 동호회와 독서 모임을 통해 외부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밖의 인간관계는 퇴직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 포인트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세요. 둘째,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회사 밖에서도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장하세요.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을 쌓아온 분들에게 퇴직 후의 삶은 큰 불확실성과 맞닥뜨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기업 임원들이 퇴직 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경제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 전에는 안정적인 월급이 있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험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에는 단순히 적금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퇴직 전부터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나중에 생각하지라며 미루는 것입니다. 재정 설계는 은퇴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에서 10년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예상되는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각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추가 수입원을 마련할지 아니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경제적 불안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한 지인은 퇴직 전 충분한 연금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자녀의 결혼 준비, 본인의 건강 문제 등으로 큰 지출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불안을 겪었습니다. 이 지인은 이래서 준비가 중요한 거구나라고 말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준비를 통해 불안 대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여유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죠. 2. 정체성 상실을 극복하는 방법. 퇴직 후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위치와 직책은 사회적 자존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퇴직과 함께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 갑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상실은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깊은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봉사활동, 취미활동 또는 재취업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퇴직 전부터 새로운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박모 씨는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하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덕분에 퇴직 후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그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퇴직 후의 삶이 단순히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3. 인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새로운 관계 형성. 퇴직 후 회사 내에서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고립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으로 일하며 특정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분들에게 퇴직 후 갑작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부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동호회, 봉사활동, 독서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퇴직 후에도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최모 씨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직장 내에서 높은 직책에 있다 보니 회사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 후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독서 모임과 운동 동호회에 가입했고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결론적으로 대기업 임원으로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해진 수입 없이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정체성을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삶의 활력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 대기업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퇴직 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통장에 딱 이 금액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습니다. 필수 노후 자금 공개.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은퇴라는 단어조차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어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사실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통장에 딱 이 금액만 있으면 충분히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1. 노후 자금의 중요성. 첫 번째 사례, 70대 부부의 현실.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사례는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했고 당시에는 연금과 적금으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10년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추가 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만 해도 우린 연금도 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많으니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안심했지만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그 결과 지금은 70대가 되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노후 자금을 꼼꼼히 계획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2.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한 사례. 65세 공무원의 실수. 두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연금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공무원 사례입니다. 김 씨는 65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자녀 지원, 생활비, 의료비를 모두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김 씨는 공무원 연금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자녀 결혼 비용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저축해둔 돈이 필요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자금 부족을 실감하며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연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연금은 고정 수입이지만 생활비 상승률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연금 이외에도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준비된 노후. 55세에 은퇴한 자영업자.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노후 준비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55세에 자영업을 접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부터 철저하게 노후 자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과 투자, 수익으로 노후 자금을 확실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산을 배분해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대비책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까지 준비했죠. 그 결과 박 씨는 현재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자산 분배, 투자, 비상자금 마련 등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그럼 이 사례들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노후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연금 외에 추가 자금 마련하기. 연금만으로는 모든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연금, 투자, 저축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연금이나 투자 상품은 미리 계획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상황 대비 자금 준비하기. 아무리 꼼꼼히 계획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사고, 자녀의 지원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출 구조 조정. 은퇴 후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필수 지출 외에는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을 너무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절약하고 남은 금액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투자하세요. 결론적으로 은퇴 후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금 준비, 전문가, 칼럼 인생 2막을 위한 확실한 재정 전략.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재정 준비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노후 생활의 질은 어떻게 자금을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죠.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현명하게 은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연금만 믿어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재정 전략 필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주된 수입원으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연금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서 공무원 김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생활비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야 할까요? 먼저 연금 외에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연금은 고정적이지만 투자 수익은 다소 변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은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죠. 예를 들어 50대 중반부터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것이 노후 자금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적립식 펀드나 ETF 같은 투자 상품은 비교적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투자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생활비 구조를 줄이는 방법, 가성비 높은 노후를 위한 계획.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은 아무래도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는 은퇴 전후로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생활비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의료비나 의료 관련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고정 지출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계획을 은퇴 전부터 세워야 하며 가능하다면 주택을 소형화하여 관리비와 유지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큰 집보다는 작고 효율적인 집에서 지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수월하죠. 또한 생활에서 소소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통신비 절감 같은 기본적인 비용 절감부터 시작해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나 보험료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구독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매달 나가는 소액이 쌓여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지출을 점검해 꾸준히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상금 준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위한 대비. 앞서도 언급했지만 비상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긴급 자금, 즉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금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야 하며 예금이나 통장이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긴급 자금의 적정 수준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생활비입니다. 비상금은 의료비,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수리비나 사고 등을 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큰 지출이 삶의 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자금은 되도록 손대지 않고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긴급 자금만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건강은 최고의 자산,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법.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후 자금을 준비해도 건강이 나빠지면 빠르게 자산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예방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보험이나 기타 보장성 보험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만 믿는 것보다는 예방을 위한 투자, 즉 건강한 식단, 운동, 적절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50대부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큰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심리적 안정과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자산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은퇴 생활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롭게 해야 할 일이 많아지지만 과거의 직업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목표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삶의 활력을 위해 가벼운 재취업이나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찾고 은퇴 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결론, 성공적인 노후 준비는 구체적인 계획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에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금만 믿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저축, 긴급 자금 마련, 그리고 생활비 절약 등 다양한 재정 전략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와 은퇴 후 심리적 안정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40대, 50대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시작한다면 은퇴 후 삶이 훨씬 여유롭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은퇴 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은행 지점장으로 30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맞은 이철수 가명씨는 그렇게 말하며 와인을 한 잔 기울였습니다. 매일같이 숫자와 고객 실적에 치이며 살아온 세월. 이제는 좀 느긋하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느긋함은 겨우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가족은 각자 바빴고 동료들은 흩어졌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못했다는 말,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년퇴직을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직장을 떠나는 것일 뿐, 삶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죠. 문제는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을 목표 없이 맞이한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여행, 독서, 손주 돌보기, 귀농 이런 막연한 꿈 말고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 말입니다. 사례 1 은행지점장이 선택한 경비원이라는 두 번째 직업. 이철수 씨는 정년퇴직 6개월 만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주변에선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 왜? 라며 의아해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숫자에 쫓기지도 않아요.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해줘요. 나도 여전히 사회 일원이라는 느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철수 씨는 이 일을 하며 매일 1만 보 이상 걷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월급은 예전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사례 2 부지점장이 창업한 소규모 반찬가게.
또 다른 사례는 부지점장 출신의 김정희 가명 씨입니다. 그녀는 58세에 명예퇴직 후 바로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듣던 게 자극이 된 거죠. 6개월 뒤 5평짜리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루에 3,040명 정도 꾸준히 오세요. 제 음식 먹고 힘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어요. 수익은 월 15만 200만 원 정도지만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자립하는데 만족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례 3 본부장이 선택한 시니어 금융 강사.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대형은행 본부장까지 지냈던 박선호 가명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 서울시 시니어 아카데미의 재무설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5,070대 시민들에게 금융 지식을 알려주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요. 퇴직한 사람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하죠. 지금 그는 은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강의 준비로 늘 공부하며 지냅니다. 정신적으로 활력을 되찾은 셈이죠. 정년퇴직 후 다시 일해야 하는 이유? 물론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분들은 월 10만 150만 원이라도 벌어야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고 싶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싶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은퇴 후 일이란 생존을 넘어 삶을 살게 해주는 활동인 겁니다. 은퇴 후 두 번째 직업 어떻게 준비할까? 무리해서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고 단순한 일이 오래갑니다. 반찬 가게, 경비일, 공공일자리, 프리랜서 상담 등 작게 시작한 일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설계하세요. 전 직장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강의, 멘토링, 상담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두 번째 직업은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무리한 육체 노동보다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오랫동안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진짜 은퇴는 마음에서 옵니다. 은퇴란 사회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방향을 새로 정하는 시간이다. 정년퇴직은 인생의 쉼표일 수 있지만 마침표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이철수 씨처럼, 김정희 씨처럼, 박선호 씨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직업, 두 번째 인생. 그 첫걸음은 나도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은퇴는 없다. 전 은행지 점장이 선택한 두 번째 직업의 의미. 100세 시대 퇴직은 더 이상 은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쉬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생 2막을 시작해야 할 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직이나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일수록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최근에는 전직 금융인,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고경력자들이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정체성 유지와 사회적 연결의 지속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 왜 필요할까?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실에서 최소 2030년간의 노후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 상태 유지를 위한 선택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와 정체성 회복. 직장을 떠난 후 가장 크게 무너지는 부분은 사회적 역할감입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느낌은 곧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 여러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은
뇌 기능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례 1. 전 은행 지점장의 현실적 선택. 아파트 경비원. 서울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3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박철민 가명 씨는 퇴직 6개월 후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다고 말했지만 몇 개월 뒤에는 이 일이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살려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점: 근무 시간이 명확하고 책임이 덜하며 주민과의 인간적 교류가 있다. 경제적 수익: 월 18만 200만 원 수준. 연금 보완 역할. 건강 효과: 하루 1만 보 이상 걷는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체력 유지. 이처럼 지나치게 체면을 의식하기보다 일상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사례 2. 금융 경력 활용. 시니어 금융 강사로 변신. 국내 모 대형은행에서 본부장을 역임한 이재호 가명 씨는 퇴직 후 서울시 시니어 재무설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과 고령자들에게 연금, 세금, 소비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전문성 활용. 금융 실무 경험을 강의 콘텐츠로 전환. 사회기여 노년층의 금융 문맹 해소에 실질적 도움. 정신적 만족감.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이 일의 가장 큰 동기. 이처럼 기존 전문성을 사회적 니즈에 맞춰 재구성하면 업역 전환이 아닌 기능 확장으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습니다. 사례 3. 부지점장의 생활 밀착 창업. 소형 반찬가게. 은퇴 후 서울의 한 주택가에 5평 규모의 반찬가게를 연 김정희 가명 씨는 원래 은행 부지점장 출신입니다. 정년 퇴직 후 6개월간 요리 학원을 다니며 준비했고 현재는 손맛으로 입소문이 나 지역 단골이 많아졌습니다. 창업 리스크 최소화. 대형 투자 대신 소규모 창업으로 안정적 시작. 생활형 창업. 일상과 가깝고 수요가 지속되는 구조. 사회적 연결 유지. 고객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소속감 확보. 특히 여성 시니어 창업자들에게 적합한 모델로 소규모라도 정기 수입이 발생하고 만족도 또한 높은 구조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직업 선택의 핵심 전략. 무리한 창업보다 소소한 시작이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큰 창업에 도전하지만 실패율은 70%에 이릅니다. 리스크가 낮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경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재해석하라. 과거 경험은 은퇴 후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강사, 멘토, 코치, 자문 등 간접적인 기여 방식이 오히려 적합합니다. 지역 기반 활동과 사회 공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 친화 산업, 시니어 아카데미,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나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적극 탐색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통계로 본 시니어 일자리 트렌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재취업률은 52.7%에 달하며 그중 대부분이 단순 업무보다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을 선호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일자리 선택 기준은 수입 37%보다 건강 유지 및 활동성 41%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 생계보다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조언. 정년 이후를 진짜 나답게 사는 법. 정년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업종에서 쌓아온 경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할로 재해석되고 재배치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은행 지점장이 경비원을, 본부장이 시민 강사를. 이런 반전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라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전략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정년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답은 돈이 아니라 역할과 의미를 다시 찾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은퇴하지 않습니다. 단지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일만 하다 죽을 건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전에는 매일 출근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부려지다 죽겠구나.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멍하니 서서 문득 이게 뭔 재미인가 싶어지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지겨움이란 게 있잖아요. 특히 50대가 되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애들은 다 커가는데 돈은 여전히 필요하고 회사에서는 젊은 친구들 치고 올라오고 다들 알잖아요? 그 무거운 느낌. 저도 그래서 한때는 은퇴하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쓴다는 게 얼마나 달콤할까. 그래서 퇴직하신 선배들 보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기억하시죠? 회사에서도 재택이다 뭐다 해서 저도 한 달 넘게 쉬었습니다. 남들은 꿀이지 뭐 했는데 전 아니었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넷플릭스 보고 라면 끓여 먹고.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니 더 답답했고 누워 있으면서도 자꾸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경수 얘기입니다. 54세, 택배 일 하다가 허리 다쳐서 병가 내고 2달을 집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워있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았다는데요. 근데 한 달 넘으니까 부인이랑 말다툼이 늘고 애들은 눈치 주고 본인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대요. 자기가 벌어오던 돈이 끊기니까 눈치가 그렇게 보이더래요. 결국 의사한테 허리 좀 나으면 바로 다시 일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이래야 내가 집에서 큰 소리라도 치지라고 털어놨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 달 놀아보니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전화 한 통 없는 거, 동료들도 연락 없는 거. 처음에는 해방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소외감이 컸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일한다는 게 단순히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회에서,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였던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꽤 중요한 감정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누님 얘기입니다. 57세에 조기퇴직하고 이제부터 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살 거야. 라고 큰 소리 쳤어요. 첫 해는 진짜 즐기더라고요. 제주도도 가고 유럽 패키지도 다녀오고.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돈이 문제더라고요. 여행도 돈 있어야 가죠. 결국 집에서 할 게 없어지니까 우울증 비슷하게 와서 병원 다녔어요. 요즘은 동네 마트에서 알바하시는데 그거라도 나가니까 사람이 훨씬 밝아졌어요. 일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고. 누님이 하는 말이 일이 귀찮아도 사람 사는 데는 필요하다더라고요. 세 번째 얘는 저희 동네 슈퍼 사장님입니다. 62세인데 사실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결혼해서 생활비 대주는데 굳이 슈퍼 안 해도 돼요. 근데 매일 문 열고 사람들 오면 얘기하고 계산하고. 왜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집에 있으면 병나. 여기 나와서 사람들 보고 얘기라도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내일이 있어야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코로나 한 달 쉼표에서 정말 뼈저리게 배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만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가끔 쉬어야 행복하다.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그냥 놀 거야 이랬는데 이제는 내 몸이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일은 계속하자. 그게 나를 살게 한다는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역할 상실롤 로스이라는 게 있어요. 은퇴하면 갑자기 내가 했던 역할이 다 사라지고 정체성 위기가 온다고요. 평생 가장, 직원, 사장, 기사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해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 비율이 높다는 연구도 있잖아요. 또 하나, 인간관계 이론 중에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관계도 기브 언드 테이크인데 내가 주는 게 없으면 받는 것도 줄어든다는 거죠. 일하면서 내가 사회에 주는 게 있어야 관계도 유지되고 인정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복 연구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 꼭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일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단순히 생계 유지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일할 겁니다. 물론 예전처럼 밤낮 없이 하진 않을 거예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생각해야죠. 대신 내 리듬대로 주 34일이라도 시간제라도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 겁니다. 혹시 지금 이 글 읽는 분 중에 나 이제 일 그만두고 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행복일까? 아니면 적당히 일하면서 가끔 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감각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저처럼 일만 하다 이게 사는 건가 회의가 드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제 이야기에도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의 쉼표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이제는 불평불만만 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건 아직 나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다.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모두 일하면서도 가끔 쉬고 쉬면서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함께 유지합시다. 그게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쓴 공감 위주의 이야기 흐름을 토대로 왜 일해야 하는가,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일의 의미를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깊게 풀어보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팁과 사례를 담아드릴게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나이 들어서 일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변했고 경쟁도 심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하고 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 전문가, 노인 심리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런 조언을 해요. 완전히 손 놓고 쉬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는 역할 상실이 주는 심리적 타격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할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맡은 역할로 정체성을 느낍니다. 30년 넘게 직장 다닌 분이 갑자기 명함 반납하고 나면 그 순간 내가 누구지? 라는 공허함이 확 덮쳐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안에 우울감이 급증하는 사람의 비율이 30%를 넘는다고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많으니 괜찮아 하세요. 그런데 직장 잃으면 연락 줄어듭니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 보듯 인간관계는 주는 게 있어야 유지돼요. 직장 동료와 점심 먹으면서 나누던 소소한 대화, 고객에게 인사받고 나누는 짧은 미소도 사실 중요한 사회적 교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경제적 압박이에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월 60만 원대예요. 기대보다 적죠. 은퇴자 조사에서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안하다는 응답이 70% 넘게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소득의 지속성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에서도 노후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완전 은퇴 말고 점진적 은퇴를 계획하세요.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이겁니다. 한 번에 일을 끊지 말고 시간을 줄이거나 부담을 낮춰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주 5일에서 주 3일로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실제 사례가 있어요. 58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3억 넘게 나왔어요. 처음엔 이제 끝이다 했는데 6개월 만에 돈 나가는 속도에 놀랐대요. 그래서 대리운전, 경비일 알아보다가 결국 아는 지인이 하는 도장 가게에서 오전만 나가게 됐어요.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살 것 같아졌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부담도 적고 사람도 만나고 자존감이 살아난 거죠. 둘째, 일돈벌이라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두세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적 활동을 권합니다. 봉사, 동네 활동, 취미 기반 강사 같은 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주 10시간 이하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30%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62세에 마트 계산대 알바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돈은 크지 않아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병날 것 같았다. 지금은 일주일에 4일 나가면서 사람도 만나고 좋다고 하셨어요. 셋째, 자신의 건강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일을 계속하라고 하면 아프면 어떡해요? 라고들 물으세요. 맞습니다. 건강이 1순위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적당히 몸을 쓰는 일은 오히려 건강을 지킨다는 거예요. 2022년 한국복권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벼운 근로나 봉사활동이 노인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만성질환 발생을 늦춘다고 나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몸을 움직이고 사회와 관계 맺는 일이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준비를 너무 늦추지 마세요. 은퇴 직전에 이제 뭐 하지? 고민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50대의 초중반부터 계획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50대에는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써보세요. 주변의 구인 공고를 관찰해 보세요. 파트타임, 자영업, 프랜차이즈 등 재취업센터, 시니어 클럽, 구청 일자리과 등도 상담 받아보세요. 건강검진 받고 본인 체력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내가 할 일은 없다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다만 젊을 때처럼 빡세게가 아니라 내 페이스대로 내 나이답게 일하는 걸 상상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더는 2030대처럼 밤새고 주 6일 뛸 필요 없어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시간을 존중하면서 하는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도 조금 벌면 더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를 고민 중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나는 은퇴 후에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를 진지하게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은퇴 준비의 진짜 시작입니다.